대리권 부활에 관한 사례입니다. 먼저 사실관계입니다. 항소심에서 원고 X는 변호사 A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수행했지만 패소한 이후 상고하면서 변호사 B를 선임하여 상고 인용 판결을 얻어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환송 후에 항소심은 변호사 A에게 판결 정보를 송달했으나 A는 판결 정보의 송달을 받고도 X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X가 그 판결 정보 송달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 제기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에 X가 추후 보완 상고장을 제출했는데요. 이때 이 추후 보완 상고는 적법한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선 논점을 정리해보면 우선 추한 상고의 의의와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 기간 내에 상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하는 상고인데요. 설문에서 항소심 대리인이었던 A의 대리권이 파기환송 후에 항소심에서 부활하지 않는다면 무권 대리인에 불과해 그에게 한 판결 송달로 인해 상고 기간이 경과한 것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신급 대리 원칙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신급 대리 원칙에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학설은 인정설의 경우 비록 이제 제90조 2항에는 상소의 제기라고 하였지만 해석상 상대방의 상소에 응소하는 것도 특별수권 사항으로 보아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은 신급 종료로 소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정설은 항소 상고를 특별수권 사항으로 한 일본법과 달리 우리 법은 상소의 제기만 특별수권 사항으로 했으므로 반대 해석으로 상대방의 상소에 응소하는 행위는 통상의 대리권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판결 정보 송달 후 변호사의 대리권이 문제된 사건에서 위임받은 소송 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신급에 한정된다고 한 바 인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생각해보면 신급 종료 시마다 본인이 대리인 활동을 평가하여 상급심에서도 위임 여부를 결정하게 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인정설을 따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결국 A의 대리권은 환송 전 2심 판결 정보 송달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기환송 판결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면 통설 판례는 대법원의 환송 판결도 당해 사건에 대해 재판을 마치고 그 신급에 이탈시키는 판결인 점에서 2심의 환송 판결과 같이 종급 판결을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환송 판결은 신급 1등의 종급 판결이기 때문에 A의 대리권이 소멸한 바 환송 후 A의 대리권이 부활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학설이 존재하는데요. 대리권이 부활한다는 견해는 상고심의 파기환송 이후의 항소심 절차는 항소 전의 항소심 절차의 재개, 속행이므로 환송 전 항소심 절차의 대리권이 부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활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상고 과정에서 소송 대리인이 경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소심의 대리인과는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건이 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이제 환송된 사건에서 상고 전에 항소심의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보면 환송 전 항소심의 대리인이 이미 사실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점, 당사자가 그 대리인을 신뢰할 수 없다면 해임하면 족한 점에 비추어 보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안을 해결해보면 결국 그 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판결 정보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당사자가 상고 기간 경과 후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한 상고는 불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대리권 부활에 관한 사례였습니다.